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무기큐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무기체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자존심을 걸고 만든 NH-90 헬리콥터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펙상으로는 최강의 헬기가 있습니다. 기계식 백업 장치를 없애고 4중 플라이바이와이어 비행 제어 장치로만 비행한 세계 최초의 헬리콥터 NH-90 헬리콥터입니다. NH-90 헬기는 1985년 프랑스와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이 1990년대 나토의 수송과 대함 대잠 작전을 책임질 헬리콥터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지 2년 만인 1987년 영국은 공동 개발에서 탈퇴했고 남은 4개국이 NH 인더스트리 즉 나토 헬기 회사를 세웠습니다. 헬기의 설계 작업은 1993년에 시작됐습니다. 각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협의하느라고 무려 8년이나 허비해버린 거죠. 어쨌든 이들이 합의해서 개발하기로 한 헬기는 미국의 UH-60 블랙호크를 능가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 제어 장치는 물론 임무와 항법 시스템도 통합하고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의 온도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기, 또 최대 2만 피트 고도에서 전천후 운영 능력을 갖추고 해상에서도 선박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롤스로이스나 제너럴 일렉트릭의 터보 샤프트 엔진 2기를 골라서 장착할 수 있고 적외선 탐지를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죠. 동체는 복합 소재를 활용해서 금속보다 내구성을 30% 높이고 4개의 메인 로터 날개도 복합 소재로 만들어서 피로 강도와 수명을 늘리고 손상에 대한 내구도도 좋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완전 무장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블랙호크의 2배 가까운 20명의 완전 무장 군인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2개의 의무 후송 배드 설치와 일부 경차도 수송할 수 있게 계획했죠. 때문에 헬기 옆에 슬라이드 도어뿐 아니라 후방 램프를 만들어서 사람이나 물건이 드나들 수 있게 했습니다. 항전 장비도 풀 컬러 디스플레이에 헬멧 장착형 조준기, 또 레이저 기반 공중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갖추는 그야말로 모든 방면에서 최고 사양의 헬기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NH-90은 전술 수송 헬리콥터 TTH와 해상작전 헬리콥터 NFH 두 가지 유형으로 개발됐습니다. 두 가지 타입의 기체는 서로 75%의 부품을 공유했기 때문에 수리 부속과 후속 군수 지원에도 유리했죠. 동체 길이 16.13m로 블랙호크보다 약간 길고 최대 이륙 중량은 10톤으로 시호크와 유사합니다. 최고 시속 300km, 또 항속거리는 800에서 1000km로 블랙호크보다 약간 우수하고요. NFH는 이 대잠 미사일과 디핑소나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TTH는 20mm 캐논 포드나 로켓 포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1995년 12월 18일 첫 시제기가 출고된 후 비행에 성공했고요. 1997년과 98년에 각각 시제 2호기와 3호기가 출고돼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해상작전 헬기 2 사업도 지금 NH-90이랑 시호크랑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NH-90 이게 쓸만할까요? 왜냐면 해상작전 헬기가 지금 그 시호크로 하나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 헬기도 사실은 커서 일반 구축함에는 못 앉거든요. 해상작전 자체만 놓고 본다면 더 크고 좋고 화려하고 오래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헬기가 좋겠지만 우리 함정에 자유자재로 부담 없이 이착륙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제작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최종 조립 라인을 두고 에어버스와 포커, 레오나르도의 전신인 아구스타 웨스트랜드가 각 부품을 나눠 생산하고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버스 프랑스가 엔진과 로터, 전기 시스템, 비행 제어와 핵심 항전 장비를, 또 에어버스 독일이 전방과 중앙동체, 연료 시스템과 통신, 항공 전자제어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각 전체 구성품의 31.25%씩 맡아서 생산하기로 했죠. 아구스타는 후방 둥체와 메인 기어박스, 유압 시스템, 자동 비행 제어, 파워 플랜트, 미션 등 32%를, 또 포커는 꼬리 날개와 도어, 랜딩 기어와 중간 기어박스 등 5.5%의 구성품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렇게 잘게 쪼개서 생산을 해도 조립이 될까 싶은데 아무튼 NH-90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부터 양산에 들어가서 2006년 말 독일군이 첫 번째 NH-90 헬기를 인수했습니다. 초반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이 생산 능력에 있었습니다. 17개국에서 500대가 넘는 헬기를 주문했는데 2004년에는 한 대 헬기를 만드는데 한 18개월이 걸렸고요. 꾸준히 시간을 단축해서 2016년에는 7.5개월로 단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대의 헬기를 주문하면 다 받을 때까지 한 12년 반? 이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때문에 이 인내심이 부족한 포르투갈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은요, 이 NH-90의 구매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품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내용을 보면 헬기의 좌석이 110kg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완전 무장을 한 군인이 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요. 또 헬기 옆 슬라이드 도어에 무장을 장착하면 너무 비좁아서 타고 내리기 불편했다고 합니다. 또 객실 바닥은요, 신발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도가 약했고 후방 램프로는 무게 제한 때문에 차량은커녕 사람도 타고 내릴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16cm의 장애물만 있어도 착륙할 수 없었고 이 패스트로프나 낙하산 장비를 거는 그런 장치도 없어서 헬리본 작전은 엄두도 못 냈다는 겁니다. 독일 국방부는 이 기사에서 언급된 헬기는 양산 모델이 아닌 프로토타입이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46대를 도입해 운영하려던 호주는 엔진 고장과 개발 당시 설계 결함, 수리 부속 조달 문제 등에 시달리면서 고생하다가 결국 지난해 2023년에 운항을 중단하고 블랙호크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핀란드는요, 이 헬기 가동률이 2014년 한때 19%까지 떨어지면서 신뢰성에 문제가 드러났고요. 네덜란드는 설계와 염기 부식 등 이 100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7대의 잔여 물량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이 최악의 망작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던 NH90은요, 이거 최근 들어서 조금씩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기도 합니다. NH 인더스트리 홈페이지는요, 지금까지 511대의 기체를 납품했고 비행시간은 37만 시간을 돌파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계약 내용을 발표한다든지 프랑스 특수작전용 업그레이드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꾸준하게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NH90 헬기 과연 쓸만할까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